정신병적 상태, 예를 들어서 조현병 등에서 지능 검사를 하면 어떤 특이한 양상이 나타나는가라는 문제죠. 그래서 정신병적 상태의 환자가 지능 검사 실시 또는 검사 결과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음, 우선은 정신병적 상태란 무엇일까요? 사이코틱 스테이트, 이 정신병적 상태는요, 현실 검증력이 손상된 겁니다. 그리고 사고의 와해, 그 다음에 딜루전이라는 망상이 있고요. 할루시네이션이라는 환각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 검증력 손상, 사고의 와해, 망상, 환각 등이 있는 상태인 거죠. 즉 사고가 논리적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능 검사를 하면요. 지능이 낮아서가 아니라 사고 과정의 붕괴 때문에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보면 우선은 상식 2의 산수 검사에서 극단적 분산이 보여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문제는 아주 잘 풀고요. 어떤 문제는 완전히 못 풀어요. 그래서 점수가 들쭉날쭉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집중이 깨져 있고요. 사고가 일관되지 않고요. 질문을 엉뚱하게 이해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은 어느 나라 수도인가요? 한국이죠.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다음 질문 3 플러스 4는 하면 7이 아니라 74일 수도 있죠. 세상은 상대적이니까요. 이렇게 갑자기 사고가 비논리적으로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없고요. 산포가 크죠. 그리고 점수 분산이 극단적입니다. 두 번째는 언어성 지표인데 동작성과 언어성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제 보통 정신병적 환자는요. 언어성 지능이 더 불안정하죠. 왜냐하면 사고의 논리성, 언어 조직 능력이 깨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많은데요. 핵심이 없어요. 질문과 다른 답을 하고요. 연상의 비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과와 배의 공통점은 하면 둘 다 과일이죠. 이게 보편적이고 그런 좀 정상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 있으면 정신병적인 반응은 사과는 뉴턴이고요. 배는 바다를 건너고 중력은 떨어지고 이런 논리적 연결이 무너집니다. 핵심은 언어적 조직 능력 저하고요. 연상의 비약과 사고의 와해입니다. 세 번째는 쉬운 문항에서도 잦은 실패를 합니다. 지능이 낮아서가 아니라요. 집중 유지가 실패하고 현실 판단력이 손상하고 지시 이해 왜곡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필은 무엇에 쓰나요? 뭐 글을 쓰는데요. 이렇게 글을 쓰는데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정신병적 반응은 연필은 사람을 감시하는 도구일 수 있어요. 이렇게 망상이 개입이 되는 거죠. 핵심은 쉬운 문항 실패고요. 현실 왜곡되고요. 망상이 개입됩니다. 네 번째는 문항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질문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요. 질문 속 의미를 왜곡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 오는 날 왜 우산을 쓰나요? 할 때 정부가 우리를 조종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질문을 상징적으로 왜곡하는 거죠. 핵심은 현실 검증력 손상입니다. 의미를 왜곡하고요. 상징적 해석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위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죠. 공통성, 특히 공통성, 어휘, 빠진 곳 찾기, 토막 짜기, 산수 이런 것들이 낮아요. 왜냐하면 추상적 사고가 저하되고요. 주의 집중력이 저하되고 문제 해결 조직력이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전체 흐름을 좀 정리해 보면 정신병적 상태에서는 사고가 와해됩니다. 논리적 연결이 깨집니다. 또 질문을 왜곡합니다. 일관성이 없고요. 집중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능 검사 점수는요. 들쭉날쭉 쉬운 것도 틀리고 언어 문제 특히 불안정하고요. 추상적 사고 저하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기억하면 좋은데 정신병적 상태 환자의 지능 검사 특징은 상식
이해, 산수 등에서 점수의 극단적 분산, 그 다음에 언어성 검사에서 사고 와해 및 연상 비약, 쉬운 문항에서도 잦은 실패, 문항 의미에 대한 왜곡 및 잘못된 이해, 공통성, 어휘 등 추상적 사고 관련 하위 검사 점수 저하,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보면 마지막 핵심 단어만 정리를 해보면 사고의 와해, 연상의 비약, 현실 검증력 손상, 점수의 극단적 분산, 쉬운 문항 실패, 의미 왜곡, 추상적 사고 저하, 언어성 지표 불안정, 공통성 점수 낮음, 산수 점수 낮음입니다.